네,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이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을 대선 전에 4번 만났고 이 과정에서 사례비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와대는 조사 결과 부적절한 청탁이나 거래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지만 여전히 해소해야 할 의문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 특검은 처리가 됐고 이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회 파행 50여일 만인데요. 차명진 전 한나라당 수석 대변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저 화면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을 보고 있는데 추경안이 통과가 되면 다시 국회를 연결을 해서 잠시 연결해야 되니까 미리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첫 얘기는 이걸 먼저 꺼내겠습니다.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이 대선 전에 드루킹 김모 씨를 이미 4차례 만났다. 이게 민정수석실에서 지금 알려왔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송인배 지금 제1부속실 비서관의 예. 경우는 양산에서 그러니까 국회의원 출마를 3차례 예. 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2016년 그 서울 총선 이후에는 2020년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 합류를 한 거죠. 저는 제게 이제 어제 오늘 이제 밤에 잠을 이제 설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정치인이 또는 정치인 아닌 자연인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변에. 그리고 만나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저도 뭐 물론 거기서부터 자유스럽지 않은데 이분이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 그 이후에 마음을 달리 먹고 사고를 친 거예요. 그럼 만나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라고 지금 일부 언론에서 몰아가고 있는데 사람을 안 만나고 그냥 일을 해야 되나요? 이런 퀘스천 마크가 붙어지는 거죠. 아마 이제 차명진 전 의원님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할 텐데 차명진 전 의원님도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출마를 했고 2번에 거쳐 출마를 하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송인배 전 비서실장의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오늘 같은 날, 오늘 이제 대통령께서 미국으로 이제 트럼프를 만나러 가서 단독회담을 하고 한반도의 이 평화 정착과 그다음에 거대한 이런 그 흐름이 진행되는 이 중체대한 시기에 제가 송인배 전 비서실장이 드루킹과 그 드루킹을 소개해준 지인을 몇 번 만났다가 중요한 소재로 다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에 대한 좀 이야기도 들어봐야 할 텐데요. 네,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이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을 대선 전에 4번 만났고 이 과정에서 사례비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와대는 조사 결과 부적절한 청탁이나 거래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지만 여전히 해소해야 할 의문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 특검은 처리가 됐고 이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회 파행 50여일 만인데요. 차명진 전 한나라당 수석 대변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저 화면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을 보고 있는데 추경안이 통과가 되면 다시 국회를 연결을 해서 잠시 연결해야 되니까 미리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첫 얘기는 이걸 먼저 꺼내겠습니다.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이 대선 전에 드루킹 김모 씨를 이미 4차례 만났다. 이게 민정수석실에서 지금 알려왔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송인배 지금 제1부속실 비서관의 경우는 양산에서 그러니까 국회의원 출마를 3차례 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2016년 그 서울 총선 이후에는 2020년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 합류를 한 거죠. 저는 제게 이제 어제 오늘 이제 밤에 잠을 이제 설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정치인이 또는 정치인 아닌 자연인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변에. 그리고 만나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저도 뭐 물론 거기서부터 자유스럽지 않은데 이분이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 그 이후에 마음을
달리 먹고 예. 사고를 친 거예요. 그럼 만나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라고 지금 일부 언론에서 몰아가고 있는데 예. 사람을 안 만나고 그냥 일을 해야 되나요? 이런 퀘스천 마크가 붙어지는 거죠. 아마 이제 차명진 전 의원님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할 텐데 예. 차명진 전 의원님도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출마를 했고 두 번에 거쳐 출마를 하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저는 송인배 전 비서실장의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오늘 같은 날 오늘 이제 대통령께서 미국으로 이제 트럼프를 만나러 가서 예. 단독 회담을 하고 한반도의 이 평화 정착과 그다음에 거대한 이런 그 흐름이 진행되는 이 중체대한 시기에 제가 송인배 전 비서실장이 드루킹과 그 드루킹을 소개해준 예. 지인을 몇 번 만났다가 중요한 소재로 다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에 대한 좀 이야기도 들어봐야 할 텐데요. 차 의원님 일단 저희가 송인배 비서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차 네. 의원님 생각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전에 지금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예. 이 방송을 보면은 예. 상당히 본인의 명예에 훼손이 갔다고 불쾌할 거예요. 드루킹 스스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 자기가 친노 창립 멤버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 어떤 개인적인 일탈 내지 브로커 정도로 그 여당에서 이제 폄하하는 자신에 대해서 예. 상당히 이제 기분 나빠할 텐데 그건 그렇고 이 송인배 그 비서관 사건을 저는 이렇게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 도대체 청와대와 여당 얘기를 못 듣겠다. 예. 이제 솔직히 거짓말도 3번인데 처음에 김경수 전 의원이 뭐라 그랬어요? 이 드루킹이 자기를 짝사랑하는 사람이다. 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드루킹과 김경수 전 의원이 아주 긴밀하게 댓글 협의를 했어요. 예. 그다음에 백원우 비서관이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 드루킹이 소개한 변호사를 만난 이유는 상당히 좀 협박성 신고가 들어와서 만났다고 그랬죠, 처음에.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변호사를 면접했어요. 그죠? 예. 면접과 신고는 다르죠. 근데 이번에 송인배 비서관 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송인배 비서관은 드루킹과 어떤 부적절한 거래가 없었다. 예. 드루킹의 매크로 댓글 조작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는 그게 맞다. 예. 이게 확인해 줬잖아요. 근데 앞에 김경수 전 의원과 백원우 비서관의 사례를 보면 솔직히 예. 저뿐만 아니라 아마 이 문제를 관심 있고 계속 지켜본 분들은 이거 좀 못 믿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더더욱이 이거는 특검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대부분 조선일보를 인용하셔요. 예. 예, 차명진 전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드루킹의 주장, 일방적 주장이 대부분 조선일보를 통해서 지금 보도가 되고 옥중 서신도 지금 조선일보에 보도됐고 그다음에 양쪽의 입장을 비교해서 김경수 그 후보의 얘기는 못 믿겠고 드루킹 얘기는 믿겠다라는 게 오늘 조선일보에 도표 나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은 드루킹은 저희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2018년 1월 15일 날 예. 저희가 네이버 상에 이상한 그 흐름이 포착이 된 거죠. 예. 그것이 지난해 10월, 11월, 12월 때부터 급격하게 지금 저희가 그 공감과 비공감 예. 횟수가 이게 이상하게 많이 그 문제가 돼서 이게 예. 기계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더불어민주당이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1월 15일 날 수사를 의뢰했더니 포착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네이버가 그 IP를 갖고 있는 사람을 고발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3월 달에 구속이 된 사건이고 네. 그다음에 3월 달 구속되기 직전에 김경수 의원에게 협박 문자를 보냈고 그 협박 문자에 따르면 한 전 보좌관이 네. 돈을 줬다. 예. 그래서 당사자 불러서 확인해 보니 돈을 받은 게 확인돼서 그 500만 원 사직 처리 돌려줘라. 예. 돌려주라 그러고 사직 처리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미 간단 명료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서 23시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관된 진술이 일관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김경수 의원의 진술이 번복됐다. 그리고 드루킹 얘기를 믿는다. 사실은 드루킹이 친노 노사모 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예. 노사모 출신들 많습니다. 그리고 그 노사모 출신 중에 초기 노사모 활동했던 분들 중에 예.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까지 지낸 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고소가 돼서 또 조사를 받고 있는 분도 있고요. 더 나아가면 참여정부에 몸담았던 장관이 대통령의 NLL의 발언에 대해서도 왜곡하는 회고록까지 쓰는 게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걸 가지고 노사모였던 사람마저도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예. 매우 가장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검 오늘 통과됐습니다. 통과됐습니다. 예. 거기서 조사하면 되죠. 그리고 송인배 그 전 위원장 예. 문제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면 4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10월 달에 만났고 2017년도 2월 달에 만났고 그리고 그 대선 끝나고 만났고요. 그다음에 대선 끝나고는 못 대선 전에 만났습니다. 네 대선 전에 번입니다. 예.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난 장소도 특정을 다 했습니다. 의원회관에서 만났고 그다음에 느릅나무 출판사 예. 파주에 직원식당에서 가서. 만났고요. 그다음에 사례비도 사실은 간담회를 하면 예. 소정의 교통비를 주죠. 그리고 이 경공모는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단체이고요. 경공모라는 조직을 완전 싸잡아서 이것이 무슨 불법을 한 조직이냐 세력이냐 몰아가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예. 보고 일탈 행위를 한 드루킹과 주변에서 있었던 몇몇 사람들이 매크로를 돌린 것 문제 있죠. 그것은 특검에서 조사하면 될 일이에요. 이거를 예. 억지 춘향격으로 김경수 후보와 마치 백원우 비서관이 그 도 변호사를 만났는데 이 도 변호사의 경력이 비교적 괜찮아서 만나서 확인을 한 절차를 밟은 겁니다. 예. 그리고 송인배 그 지금 비서관은 그 이후에 없어요. 흔적이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우리 저 김현 의원 얘기가 한 2주 전하고 좀 달라졌어요. 예. 김현 의원은 이건 개인적 일탈이고 특검 필요도 없다 얘기했다가 지금 이제 특검에서 조사하니까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때 미리 특검으로 그럼 알아봅시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 지금 제가 얘기 드렸던 거 송인배 씨와 관련해서 얘기 드린 거는 사실은 이것도 특정 언론을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얘기했는데 제가 아침 신문 쭉 보니까 조선일보에 별로 이렇게 자세하게 안 나왔어요. 예. D일보에 자세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D일보가 예. 조선일보에서 그동안 얘기됐던 얘기들을 사실 많이 어떤 이 경찰에서 수사 중에 흘러나온 얘기라고 하면서 많이 또 사실을 확인해 줬어요. 그죠? 예.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조목조목 얘기하기는 시간이 없어서 어렵지만 분명히 그렇게 확인해 줬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기존의 종전의 입장대로 하시면은 그 D일보도 또 고소 고발하셔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좀 이제 조금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지금 보시는 것 같으니까 예. 이 전반적인 상황도 아니, 그게 아니라요. 한 발 떨어져서 팩트 체크를 좀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좀 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그때 특검은 예. 김경수 특검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했던 거고요. 수사 대상이나 이런 네, 부분은. 그다음 수사 대상 범위 다 좁혀졌습니다. 그 특검 반대하는 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김경수 후보에 대해서 흠집내고 흔들기 하는 네.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특검은 합의를 안 했습니다. 지금 특검은요, 드루킹과 그의 일당에 의한 범죄 행위에 대한 특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바뀐 게 아니고요. 예. 상황이 바뀐 겁니다. 변화가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일보 보도는요. 특검에서 밝혀야 될 사항에 대한 오늘 보도에 대해서 드루킹의 주장과 김경수와 김경수 후보 측의 주장을 도표로 그렸는데 그 말씀입니다. 조선일보의 오늘 보도에 최명진 전 의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조선일보 상의 도표에 나온 드루킹 측의 주장만을 말씀하신 거고요. 오늘 조선일보에 이미 보도했습니다. 제가 가져왔지만 동아일보도 보도했고요. 조선일보에서도 송인배 후보와 그 김경수 의원이 만나는 것에 대해서 연결시켰다라는 내용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너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 질문에 대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차 의원님께 한번 드려볼게요. 경찰이 지금 어쨌든 송 비서관과 이 드루킹의 관계를 사전에 인지를 했느냐가 논란이 되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 한 줄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경찰청장이 몰랐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후보라고 할게요. 김경수 후보에 대한 재소환도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깔끔하게 몫을 받긴 했는데 이 경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경찰청도 사실은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수사를 받아야 될 거예요, 어차피. 예. 제가 볼 때 이제 이 일단 특검의 업무 사항 중에서 4번째 상기 의혹 등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들 예. 이런 얘기 뭐냐면 수사하다 보니까
수사가 그동안 부실하게 됐어? 그럼 이것도 수사해야지. 그죠?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특검이 예. 다시 조사를 받듯이. 그래서 이런 문제인데 저는 조사를 받으면은 분명히 이 문제가 따져져야 된다고 보는데 경찰청의 그 서울청장인가요? 예. 하는 분이 나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2달 전에. 관계가 없다라고. 예. 김경수 당시 의원과 드루킹은 관계가 없다. 이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이게 청장이 마이크를 잡고 이 정도 얘기할 거면은 수사 보고를 다 받고 상당한 확신이 있을 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관계 없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부인 갓을 그걸 이제 뒤집고 있잖아요. 몰랐다고 그죠? 다시 예. 예, 해명을 예. 그래서 그때 내가 보고를 몰랐다. 뭐 예. 최소한 할 수 있다. 이거는 일정하게 이제 수사를 담당한 수장으로서 예. 해야 될 얘기가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죄과를 물어야죠. 물어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실제 그동안 했던 과정을 보더라도 경찰이 상당히 수사를 해서 그 본질을 밝히기보다는 이렇게 덮으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냐라는 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3월 12일 날 드루킹이 체포됐는데 실제 드루킹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한 건 4월 12일 예. 한 달 뒤. 그다음에 수사할 때 제일 우선 필요하던 게 뭐예요? 압수수색이잖아요. 압수수색해야죠. 압수수색은 또 그 달부터 한 달 뒤인 5월. 이렇게 된 이 늑장 수사 과정 자체가 상당히 지금 제가 볼 때는 증거를 많이 인멸시켰을 거예요. 왜냐? 그 서유기라는 사람이 예. USB를 갖고 집안에 그거를 빼돌렸다가 예. 그 빼돌린 USB에 그동안 드루킹이 어떻게 17만 건의 소위 말하면 기사를 어떻게 댓글을 또 조작했는가라는 예. 실적이 쫙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늑장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그거 하나 건진 겁니다. 그럼 그 전에 압수수색을 했다면 2달 전에 압수수색을 했다면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늑장 수사 과정 자체가 늑장 수사한 것도 또 네. 이게 분명하게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될 내용입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 조금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되는 건데요. 압수수색한 것은 그 사건 발생 직후에 했어요. 예. 하고 추가 압수수색을 한 게 4월 20일이죠. 예. 그리고 4월 18일 날 또 특정 언론사를 얘기하는데 특정 언론사에서 태블릿 PC와 USB를 훔쳤다가 제자리에 돌려놓은 게 4월 18일입니다. 예. 그리고 4월 19일 날 김성태 원내대표가 어찌 알았는지 태블릿 PC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20날 압수수색을 들어간 거죠. 경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한 거죠. 1차 압수수색은 이미 했던 거고요. 그래서 USB를 확보한 겁니다. 그 18일 날 도로 갖다 놓은 USB를 확보한 거 4월 20일이고요. 그리고 또 어찌 알았는지 자유한국당의 박성중 의원이 KBS 생방송 토론회장에 가서 TV조선과 자료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예.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게 이 사건은요, 한 달 채 열흘 됐습니다. 한 달하고 4월 14일 날 최초 보도가 되고 구속된 거는 4월 20일 경이고요. 예. 그리고 굉장히 경찰에서 실시간으로 그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이 내용을 브리핑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피해자가 김경수 후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김경수 후보의 말이 진술이 엇갈리거나 거짓말을 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한 경찰청장이 재소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흘렸습니다. 이미 마치 무슨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흘린 겁니다. 예. 선거를 바로 앞두고 있는 후보를요 재소환하겠다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울산청장의 경우는 이미 김기현 후보의 경우 예. 그 동생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포착이 됐고 시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해가지고 야당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예. 그 개 발언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 경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선거 시기이니만큼 예민하기 때문에 손을 떼겠다. 수사 지방선거 이후에 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네. 했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후보는 지금 선거 지금 30일이면은 저기 선거운동이 개시되고요. 예. 24, 25일이면 등록일입니다. 그런데 경찰청장이 나서가지고 소환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부적절하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확인할 거 충분히 확인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 네. 저거를 예고를 합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2010년도에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 가경욱 재판을 1심에서 무죄가 될 것 같은데 예. 2심에서 다른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별건 수사가 들어갑니다.
선거에 개입했던 그 당시가 연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3월 12일 날 드루킹을 체포한 건 맞죠? 예. 그런데 그로부터 그 한 달 반 지난 4월 20일 압수수색한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돼요?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그 모르겠어요. 제가 경찰을 안 해봐가지고 예. 이게 수사 기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이 안 된다. 그동안 실제 보면은 그 드루킹의 그 느릅나무 사무실에 그야말로 뭐 좀도둑까지 들고 예. 그리고 기자도 가서 그냥 자료를 들었다가 또 도로 놓는 그런 네. 상황이 벌어질 만큼 이 압수수색 그 소위 말하는 증거의 어떤 확보 과정이 부실했다는 것을 저는 문제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래요. 우리가 제가 좀 치사한 얘기 하나 하면은 야 이거 경찰로부터 검찰로부터 수사 받을 것 같으니까 후보 등록한 거 아니야?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거예요. 그는 허위 사실이고요. 명예를 훼손한 발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뭐 저희 처음부터- 공당의 공천 처음부터 과정을 어찌 알고 내용을 잘 모르고 그렇게 선거에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생방송이 진행되는 이 상황에서 예. 김경수 후보의 그 등록 과정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허위 사실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 과정을 알고 있는 모르겠어요. 대변인으로서 제가 자신 있게 아니, 얘기 드립니다. 예, 네. 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어쨌든 정정을 예. 해주셔야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앵커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어쨌든 발언은, 예. 네, 이 송인배 비서관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오늘 또 본회의 처리에 영향을 주진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지금 국회에서 방금 전에 특검법은 처리가 됐거든요. 추경안도 좀 무난히 통과할 거라고 보시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여야 합의됐고 네네. 그다음에 운영위에서 9시 반에 다 처리가 됐기 때문에 저는 예. 뭐 별 무리 없이 처리될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알겠습니다. 50여일 만에 국회 정상화거든요. 역시 좀 지금 국회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글쎄 지금 이제 제가 볼 때 여야가 일정하게 국회를 돌아가기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에서 이제 타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특검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특검을 선정하는데 변협에서 4명 뽑고 그중에서 2명을 야당에서 뽑고 1명을 다시 대통령이 뽑는 그 과정 자체가 저는 그렇게 정당한 과정이 아니라고 보고 또 추경 예산도 그래요. 추경 예산도 2018년도 일자리 예산이 3조 원 되는데 예고드린 대로 그중에서 10%도 아직 예, 집행이 잠시 안 저희 됐어요. 국회를 좀 연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추경안을 지금 투표 처리를 결과를 위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결이 됐는데 최소 투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61인 한번 중 들어보겠습니다. 찬성 177인, 반대 50인, 기권 34인으로서 201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신용보증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짧게 두 분께 한 말씀 정도씩만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선거가 이제 임박해 있기 때문에 예. 추경도 처리가 되고 특검도 이제 오늘 처리가 됐기 때문에 다뤄야 될 사안은 특검으로 좀 넘기고 예.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북미 정상회담도 있고 한미 정상회담도 있으니까 좀 국력을 좀 모았으면 좋겠고요. 아까 예. 김경수 의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당이 요청했고 전략 공천을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니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최명수 일단은 의원 예. 입장을 좀 들어야 예.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제가 얘기. 김경순이 제 후배예요. 예. 학교 후배인데 잘 알아요. 상당히 반듯한 분이에요. 예. 그래서 본인이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꼼수를 두지는 않았을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당에서 요청해서 본인이 당당하게 이제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하여튼 뭐 너무 이제 자당의 후보라고 해서 합리화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